어, 어우, 머리통에다요. 구토제를 어마어마하게 갖다 때리고 있습니다. 어우, 어, 어우, 지금 방금요 밥에다가 계란을 비벼서 먹었어요. 간장 넣고. 그래도 구토제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머리통에다, 얼굴에다가. 그, 어제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제가 계란을 사다가 좀 삶아가지고 간식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계란 먹고 그 계란 담았던 그릇 요 바닥에 놨다고 업무다 화학무기 살인케이스하고 어우 머리통에다 계속 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외부치료에 살인케이스하고 화학무기 때려본다고 제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영상을 찍었죠. 오늘은 계란에다가 밥을 비벼 먹었다고 머리통에다 구토제 갖다 때려본다. 이런 병신 같은 새끼들이 있습니까? 이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밤낮으로. 지금 멈췄어요. 이 목에서 목 가래제. 예? 가래제 계속 신물 넘어오는 것처럼 가래제 때려붓고 구토제 머리통에다 때려붓고 경련제까지 때려고요. 얼굴에. 아, 아이고 저기 뭐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거 어렸을 때 어? 어? 계란에다 밥 많이 비벼 먹잖아요. 응? 계란에다 밥 비벼 먹으면 국민들 건강에 해롭습니까? 무슨 건강 국민들 건강을 위하고 무슨 보호를 한다고 이렇게 지금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여기 저기 가래제를 써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로 헉헉대고 있었어요. 예? 구토제 때려 지금 멈췄어요 둘 다. 예?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네. 영상 찍으니까는 펜타이라고 살인캐스 써요. 머리통에 살인캐스 경양되게 하느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느냐. 그거는 살인캐스는 신맛이 나요. 신내. 이 몸에서 신 느낌이 맛이 느껴져요. 펜타닐은 쇠 맛이 나고. 불산 원액은 뭐 탄내가 나요. 탄내. 불산 원액. 완전히 피를 말려요. 불산에 노출이 되면은 사람 피부건 그 원액에 노출이 되면요. 원액에 사람 피부건 그 불산 그 만드는 공장에서 불산이 노출이 되면은 사람도 타 죽고 그 주위에 나무고 풀이고 전부 타 죽어요. 불산 테러 맞으면은 완벽하게 탄내는 아닌데 약간 탄내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온몸에 피가 말라요. 한 2, 30분만 딱 테러 한 10분 20분만 테러 받죠. 하스케집니다. 뭐 한 일주일 잠 못 자고 밥 못 먹은 것처럼. 일주일이 뭐예요? 한 보름 잠 못 자고 밥 한 끼도 못 먹은 것처럼. 예?
멈췄어요 지금. 구토제하고 여기 목에 계속 이물감, 이 뭐라 그럴까요? 역류하는 듯한, 응? 가래제도 아니고 이거는, 응? 그 계란을 먹으면 조금 계란 흰자가 끈적끈적하잖아요. 응? 그러한 이물감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응? 계란 때문에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하려고. 근데 이 테러는 꼭 계란 먹어서 이들이 테러, 계란 먹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때도 해요. 특히나 위장장애 있는 분들, 응? 식도나 위장장애 있는 분들한테 이 테러를 많이 할 거예요. 마치 위나, 응? 식도에 안 좋은 질병이 있어서, 응? 그러는 것처럼 계속, 응? 이렇게 꽉 뭐 넘어오는 거. 실제로 넘어와요. 미끌미끌한 게. 응? 지금 멀쩡해요. 하여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외부 치료기는 신경작용제로서 이 모든 증상이 신경작용 증상이에요. 머리통에다 계속 뭐 눈도 침침하게 만들죠. 지금 살인캐스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눈도 침침해지고요. 마취제도 쓰고요. 마비 오게 하려고. 영상 찍으면 매번 그래요. 멀쩡하다가 지금 눈도 계속 제가 눈도 이렇게 희미해지고 인상도 쓰게 되고 여기가 마비가 살살 오기 시작해요. 살짝 졸음이 지금 오면서 마취제 쏴가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하고 이 잠을 못 자는 것도 이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절염 등 이런 것들은 전부 신경계 증상이에요. 예.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국민들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 모두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암, 수술한 자, 저소득계층. 일단은 질병으로만 놓으면 암, 희귀병. 요것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그러죠. 특히나 그 중에서 수면장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이런 것도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되고 암이나 희귀병도 신경계 증상으로 이들은 분류를 해요. 왜냐하면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관절염으로 병원을 가잖아요. 그 신경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경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관절염. 신경계 증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신경통이라고. 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병 중에 대부분을 병원을 만약에 관절염이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저국민들은 전 세계인들이 이게 WHO 매뉴얼이니까 보건복지부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만약 예를 들어 요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 내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3개월 가량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는데도 안 낫잖아요. 관절염이 더 악화가 되잖아요. 그럼 의사들이 대놓고 그래요. 우울증 같으니까 정신과 가보라고. 비단적인 관절염뿐만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질병을 자신들이 치료를 못하면 우울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우울증이 있어서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약으로 치료를 못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이 뭐 약이든 수술이든 치료를 못해. 그런 거 여러분들이 많이 주위에서 보거나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전부 거의 모든 질환을 신경계 증상으로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첫째로 두 번째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인류가 가진 거의 모든 질환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현대의학은 단정을 짓고 있어요. 학술로서.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라고 학술에 현대의학 학술에 나와 있어요. 암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질환. 정확히 말하자면 인류가 가진 질환 중에 70%인가 80%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현대의학은 밝히고 있어요. 70% 80%면 거의 뭐 물리적인 거, 뭐 부러지거나 뭐 물리적인 그 외에는 전부 다 바이러스로 오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현대의학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치료 방법이나 치료제로 치료가 안 되면 바이러스가 강해서 오는 질병이라고 치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정신적인 우중인 것 같으니까 정신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절염 머리통에 마취제를 엉망으로 줬다. 사장님께서 화학무기 슈퍼제 고통 줘가지고 말 끊게 하려고 마취제 쏴서 막 졸리게 하고 막 여기 마비가 막 말 더듬고 그러죠. 제가 지금 마취제 때문에 그래요. 머리 닦으니까 발 지금 정강에다 쫙 쏴요. 그거 마취제 맞고도 얘기를 하니까는 여기다가 화학무기 슈퍼제 따가운 거 있잖아요. 가렵고 따가운 거 쏴가지고 살인캐스하고 같이 쏴가지고 말하는 거 차단시키는 거죠. 구토제도 쏘고. 그래서 거의 모든 질병을 자신들이 치료를 못하면 정신과 가봐라 이러거든요.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감염병으로 해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이다. 현대적으로 낫지 않는 질병, 강한 바이러스다. 그래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의소에서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정신과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을 코로나 무증상자들, 수면제 처방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자, 암 환자, 수술 환자도 코로나 무증상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수면제 처방,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암, 희귀병 치료받은 내역을 표본 조사라고 해서 의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줘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우울증이 오기 전에 미리 치료한다라고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가해서 조현병 코드를 매겨가지고 이것을 호소하면은 심리치료, 집단괴롭힘, 외부치료, 화학테러 이런 것들을 호소하면은 근데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호소를 하면 괜찮은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걸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왜곡을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이거 국민들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편집증 망상 조현병이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언제 자타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정신질환이다. 무서운.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자를 테러범으로 이거 말 못하게 하려고 마치 잘못 써요. 테러범으로 규정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적용해서 테러범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단어고 뭐고 막 말도 더듬게 되고 마취제 때문에 기억도 끊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얼굴은 마비가 되고 입은 혀까지 막. 그렇게 해서 과거부터 그런 식으로 코드를 매기기 위해서 자신들이 치료를 못하면 바이러스 질환이다. 강한 바이러스에 자신들이 치료를 하면은 일반적인 질병이고 또는 약한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질병이고 자신들이 치료를 못하면 강한 바이러스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로 둔갑을 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더 심해지면
만약에 그 질병이 심해지면은 지금 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자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러한 이유로 정신과 가봐라 이랬던 거예요. 아우 보십시오. 녹초를 만듭니다. 마취제로 살인기 싸고 청산가리. 아, 온몸에서 그냥 신내하고 신맛이 약 한 10분 만에 예? 빙초산 한 병 때려본 것처럼 몸에다 이불도 다 젖었어요. 가스로 쏘니까 가스로 온몸에 적시고 이 머리통에는 물총처럼 쫙쫙 쏘는 거예요. 쓰러뜨려. 그런다고 쓰러지지 않는 건 아니까 더듬거리게 만들고 하관 굳어가지고 말 헛나오게 만들고 눈 이렇게 개삼치하게 만들고 마취제로 고통 줘가 여기다 화학무기 물총처럼 쏘고 그것도 부족해서 화학무기 수포제 따갑고 가려운 거 쏴가지고 고통 줘가지고 계속 문질르게 만들고 응? 응?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영상을 뭐 계속 테러를 영상 찍을 때마다 테러를 이렇게 극심하게 받으니까 계속 이렇게 닦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응? 그랬더니 유수님인가 어떤 분한테 자살방지원이 문자를 보냈대. 보지 말아라. 박정환 씨 영상 자해하는 거다. 자해하는 거라고 문자가 왔대요. 무슨 자해입니까? 이게 수건으로 저기 뭐 저기 휴지로 머리 닦는 게 자해예요? 얼굴 닦고 외부 치료기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고 신경자극제 때려 맞아가지고 고통스러워 닦는 게 자해입니까? 이런 뭐 병신 같은 응? 자해 개념도 모르나 봐요. 응? 아, 휴지로 닦는 게 자해예요? 응? 보지 마라 이거죠. 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전부 들통나니까. 그렇게 몰아가려고. 자해라는 건 뭡니까?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자, 정신질환자라 이거죠. 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잠시 멈췄어요. 마취제는 계속 쏘고요. 눈에다. 눈 똑바로 못 뜨게. 그렇게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마취제로 눈도 제대로 못 뜨게 만들고 저 일 나갈 때 외부 치료라고 아침에 못 일어나게 하고 눈도 못 뜨게 눈 뜨면은 여기 눈물이 흐를 정도로 여기다 쏴버려요. 눈물이 아니라 그 약이죠. 그 정도로 쏴버려요. 눈을 못 떠요. 눈을. 아침에 일어나고 일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도 일어나려고 그러면 여기다 청산가리 싸가지고 그냥 하고 푹 쓰러뜨려요.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하면서 자기들이 외부 치료기라고 국민들 핸드폰, 가방, 차량, 집집마다 설치해놓고 막 가스 형태로 보이지 않는 가스 형태로 그거 보이지가 않잖아요. 닦으면 또 쏘고 닦으면 또 쏘고 발은 지금 적시고 있어요. 발은 적시고 발에다 쏘는 것도 전부 뇌나 신경에 전부 온몸에 흡수가 되죠. 발에다 쏘는 게 부족하니까 머리통에다 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뇌잖아요. 얼굴에. 이쪽에다 쏘고요. 청산가리 맞은 거예요. 청산가리 여기다 지금 한 방 맞았는데 그냥 푹 쳐지는 거예요. 그냥 온몸에 맥이 탁 풀려요. 핸드폰도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마취제 싸가지고 막 하관 굳게 만들고, 기억 상실, 마취제 기억이 머리에다 마취제 쏘니까 기억이 끊기니까 말도 더듬고, 응? 눈을 이렇게 지금 마취제 또 얼굴에다 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또 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쓰러져라 이거죠. 이게 24시간 납병원을 계속 쓰러뜨리는 거예요. 우주 환자는 언제 자타해결을 할지 모르니 직장 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되고, 자살 방지원, 게이트키퍼요 들로 둘러싸고 심리 치료를 하고 집단으로 괴롭혀서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계속 24시간 집에 쓰러뜨리는 걸 24시 납병원 하라고 그래요. 게이트키퍼요. 왜 자살방지원 게이트키퍼 요원이라고 그러냐? 게이트키퍼, 게이트 문, 키퍼 잠근다. 못 나오게 문을 잠근다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은. 이거는 언제 자택에 해가 할지 모르니,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가 언제 자택에 해가 할지 모르니 어? 못 나오게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감염병, 코로나 감염병 무증상자들이니까, 양성 환자 무증상자들이니까 나가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킨다, 이 개념이에요. WHO에서 코로나 양성 환자는 물론이고 무증상자들까지도 그들의 정보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죠. 수면장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암, 희귀병이 온다. 코로나 무증상이 낫지를 않는다. 수명이 단축되고, 2, 30년, 10년에서 30년 동안 그 정도 수명이 단축되고, 그러한 질병들이, 코로나 양성자는 아니지만 그러한 질병들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킨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코로나 가 점점 강해진다. 서로 합쳐져서 감염시켜 가면서, 이 바이러스가 점점 합쳐져 가지고 강해진다라고 지금 수년간 발표를 해왔죠. 그래도 코로나 무증상자들을 그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제지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WHO가 전 세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 거고,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국민들 수면제처방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암, 희귀병까지도 무증상이다. 코로나. 표본조사를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심리치료, 신나치즘, 집단괴롭힘이죠. 외부치료, 화학테러로 죽이는 거예요.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그냥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응? 코로나 무증상이라고 해서 죽이면은 그거는 21세기 의료인들이 잘못된 거죠. 코로나가 오면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의료인들의 책임인데, 치료를 못하고 죽인다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심에 가치 느껴지니까 신경작용제로, 그리고 집단 괴롭힘으로 괴롭히고, 신경작용제로 이렇게 테러를 해서, 제가 지금 영상에서 쭉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증상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정신질환자다. 언제 자타해결을 갈지 모른다. 테러범을 그 중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하고 야비하고, 아휴, 그러고들 있어요. 머리통에 마취죠.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말 못하게 하려고. 아우, 머리가 다 젖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문질리고 있는데, 마른 티슈로 계속 문질르는데도 머리가 다 젖었어요 지금. 여기다 지금 빙초산 갖다 때려 본 것 같아요. 한 병. 손 닿으면 신맛이 느껴져요. 여기 입에서도 신맛이 느껴지고, 가스로 계속 쏘니까 입으로도 호흡기로도 들어가죠. 머리에만 쏘는 게 아니고 가스로 쏴서 호흡기로도 넘겨요. 그럼 폐 같은 데에 다 흡수가 되잖아요. 살인키스하고 마취제가. 그러니까 제 표정에 막
쓰러지고 졸리고 막 멀쩡했었잖아요. 구토제 테러하는 거 말고는. 응?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응? 쥐들이 화학무기 테러하는 거 정신질환자다. 그래서 자택해를 가한다. 그러니까는 제 영상을 보는 그 피해자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죠. 정정은 복지센터에서 자해하는 거다. 티슈로 머리 닦는 게 자해하는 거예요. 자타에게를 가하는 정신질환자다 이거죠. 타인에게 해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 자타에게 자살 지금 이 테러를 당해서 자살하잖아요 국민들이. 심리치료, 집단 괴롭힘, 예? 예? 직장 괴롭힘 같은 거, 예? 층간소음, 예? 응? 예?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정민 등 예? 예? 전부 우울증 코드가 매겨졌죠. 그러한 질병으로 코드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한 질병으로 병원에 가면은 이 정신건 복지센터에서 화학무기 쏴가지고 우울증인 것처럼 쓰러뜨리고 계속 청산가리 쏘니까 쓰러져. 말하면은 막 살인케이스 펜타닐 맞아가지고 막 흥분하거나 버벅대거나 그러면 횡설수설한다. 정신질환이다. 우울증이다. 그 다음에 호흡곤란제 싸가지고 연예인들 공황장애다. 지들이 다 화학무기 쏘면서 이질하더라고.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자신들이 코로나가 와서 국민들이 아프면 의료인들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다. 전염병은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를 몰아가지고 죽이는 거죠.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맞죠? 그들 논리는 코로나 양성 무증상자들을 저기 구제하고 AI가 오면은 걸리면은 안 걸린 닭이며 오리며 돼지며 넓게는 막 10km 안에 있는 것까지 전부 때려 묻잖아요. 그건 3급의 바이러스고요. 사스 때부터 지금까지 오는 바이러스는 4급의 바이러스, 사스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4급의 바이러스예요. 그러니 치료제가 없으니 그렇게 인간을 때려 묻을 수가 없으니까 심리치료, 집단계획, 외부치료, 화학무기로 고문을 가해서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그것을 호소하면 정신질환자다. 그래서 이제 적으로 규제해서 죽이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제해서. 그래서 저기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 이렇게 일으킨 사람들 제가 자료 다 올렸잖아요. 정반시 홈페이지에. 예? 그 사람들이 호소하잖아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해서 그 테러 당해서 그것을 사회에 호소하기 위해서 그랬다. 경찰들이 왜 방화했습니까? 왜 칼부림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당했다. 테러 당했다.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다 올렸습니다. 그 자료에 있는 거예요. 편집 좀 망상이다. 그렇게 코드가 매겨져요. 조현병이라는 얘기예요. 편집 조현병. 편집 조현병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생각으로. 그걸 편집중이라고 그러죠. 그냥 편집중이면은 혼자 생각하는 거고 망상이 들어가면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칼부림 사건이나 방화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압니까? 그 2년 전에 강릉인가 그 강원도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났었죠. 그때도 그 피의자가 경찰에 진술을 했죠. 언론에. 왜 불을 질렀냐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주민들이 수년간 자기를 정신질환자로 몰고 괴롭혔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다 정반시 홈페이지 올렸듯이 칼부림 사건들 서현역 뭐에서 칼부림한 일으킨 사람도 또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발표됐던 기사
거기에 보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전부 응? 정신질환자라고 몰아갖고 집단으로 괴롭혔다. 그리고 그건 심리치료고, 외부치료라는 거는 화학 먹으니까 보이지가 않죠. 이러한 고통 받는 건 보이지가 않죠. 이거 그 국민들이 그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직 스토킹이라고 왜곡을 시킨 이유가, 시민들이, 어떠한 조직들이, 특정할 수 없는 조직들이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조직 스토킹이라는 말. 그 얘기는 즉 편집증 망상병이라는 얘기예요. 특정할 수 없는 시민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 조직 스토킹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신건강의사에서는 편집증 망상 코드를 매립니다. 시민들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다. 그래서 언제 그 시민들을 해칠지 모른다. 그래서 이 심리치료라고 시민들에게 수년간 당한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방화사건, 칼부림 사건, 코드가 우울증에서 망상 코드, 만약에 우울증이 F1이고 망상 조현병이 F10이라면 F8, 9, 10부터는 어마어마한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들어갑니다. 테러가. 견디질 못해요.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요, 애들. 그러면은 사람의 본능으로서 살기 위해서 또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건들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용으로 해가지고 테러범을 구조하는 거예요. 칼부림 사건, 방화 사건을 일으키게 만들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은 범죄자가 되잖아요. 이 피해자들, 국민들은. 예? 범죄자는 뭡니까? 특정 무슨 억하신경, 어떤 인연이 있어서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주민들 상대로, 그 다음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상대로 위험한 짓을 간다, 방화나 칼부림 사건을 간다, 그러면 그거는 테러범으로 규정돼요. 그렇게 만들려고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 경찰 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시민들을 시켜서 학생, 윗집 층간소음,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 전 국민의 한 80%를 시켜가지고 비밀로 하라고, 심리치료를 하고,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들 치료를 하고 비밀로 하라고 시켜가지고 무작위로, 피해자들은 무작위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러가 점점 강해지면 견디질 못해요. 그 심리치료는 견뎌요. 근데 외부치료, 화학 신경작용제 테러를 못 견디는 거예요. 펜타닐 때려 맞으면요, 마약이죠. 히로뽕보다 300배 강한 마약이에요. 그거 때려 맞으면요, 천없는 천사도 흥분, 분노, 불안, 공포, 이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칼부림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해를 가한다, 테러범을 규정하는 범죄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국민들은 조직 스토킹이라고 또 언론에다가 경찰들한테 호소를 하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직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무작위로 시민들이 나를 해치려고 해서 내가 그 고통을 호소하거나 방어하기 위해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무작위한테 내가 칼부림 사건을 한 테러범으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요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이 짓걸 해놓고 이 국민들한테, 피해자들한테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목이다,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전파목이도 보십시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건 전 국민 80%가 알아요. 전 세계인들이.
비밀로 하라고 교육을 시켜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예? 전국의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예? 모든 학교, 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공무원들, 시청부, 동사무소, 경찰이고. 그래서 경찰들이 다 한패로 하는 거예요. 응?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시민단체, 모든 기업들, 삼성부터 요 동네에 모든 조그만 상회까지, 조그만 공장이나 가게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모든 단체들, 여기 무슨 마음형대응센터, 뭐 무슨 학부모 청년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단체들이 있죠. YMCA 어? 깡패들도 마찬가지예요. 흥신소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요. 예? 흥신소라고 해서 깡패들이 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조직 스토킹 깡패한테 당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그 깡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흥신소 하는 사업자를 가진 깡패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응? 모든 종교단체 복지센터로 돼 있어요. 응? 응? 그리고 모든 정당들, 사업자 다 있어요. 정당들도 세무서에 신고하는. 그래서 그들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국 자살방지원들, SNS팀, PC팀,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만들고 가동시킨 국회의원들, 저기 뭐 국정원 직원이나 CIA 직원들, 박사들, 의사들, 에?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안이고 학술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있어요. 뭐 그들이 무슨 양심선언을 했다, 미국 CIA 직원이 양심선언을 했다, 조직 스토킹 전파목이라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죽이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거예요, 그들이. 네? 미국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 미국에서 만든 법안이고요. 정신건강의사회 학술이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나치하고 731이 만들어 놓은 화학무기를 전부 사들이고 의사들을 데려다가 MK 울트라라고 미국 CIA하고 미 육군 전염병 관리부대하고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치들하고 731 부대원들 데려다가, 그게 MK 울트라 프로젝트예요. 예? 거기서 나치즘을 심리치료, 화학무기를 외부 치료라고 둔갑을 시켜놓고 시켜가지고, 예? 학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정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든 시민단체, 모든 시민들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교육받고 시키는 대로 하고 모두 비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미국에서 만든 법안이고, 정치인들이 만들고 박사들이 만들고 의사들이 만들고 미국 CIA가 만들고 미국 부대가 만든 건데, 그들이 하는 말을 믿고 있어요. 조직 스토킹 전파물이라고. 네? 여러분들을 편집증, 망상증 환자로 몰고 테러 공격 중에서 죽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WHO에서 전 세계 국가에게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시킨 거예요. 전 세계 국가들에게 테러방지법하고. 전 세계 국가에 이걸 가동시켜가지고 한꺼번에 코로나가 오니까 양성자, 무증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법안하고 학술하고 전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들 말을 믿고 있어요. 그들이 만든 건데. 자, 조직 스토킹은 그러한 이유로 편집증 망상증이 코드가 매겨지고요. 전파무기라는 거는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전파무기라는 거는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자살 방지원들이나 그러한 뭐 양심선언을 한다라는, 특정 지을 수 있으면 양심선언 한다고 합니까? 양심선언이라는 거는
정부가 비밀로 하고 있다. 그 진위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얘기죠. 전파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면은 양심 선언이 왜 필요합니까? 예? 전파 무기라는 게 있다라면 양심 선언이 왜 필요해요? 예? 필요가 없죠. 예? 제가 그리고 6년 전부터 이걸 피해자들한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있죠. 예?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 피해자들이 얼마 안 됐었어요. 몇 명 안 됐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호소를 해왔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이라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다. 코로나 무증상자 양성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과학대로 피해자들이 바로 알고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호소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4년 5년이 지나서 모든 피해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박재광 씨 이제 와서 박재광 씨 말이 수년간 박재광 씨가 그렇게 해왔던 말이 단 하나도 틀림없이 다 맞다. 네? 피해자들이 전부 코드 확인했죠. 제가 법안 다 확인시켜드렸죠. 모든 공무원들,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단체, 학교, 직장인, 윗집, 아랫집, 시민들, 심지어 가족들, 아들, 딸, 부모, 형제, 배우자까지, 애인까지 이은혜 사건 전부 자살방지원으로 그들이 다 직장생활 하라고 학교를 다니고 하니까 학교 직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니까 비밀로 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익이 주어지고요. 정부에서 정책으로 해서 알바비를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알바비를 받고 전 국민이 움직입니까? 누가 알바비를 줘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알바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알바비라고 그래요? 자꾸 조직 스토킹 무슨 알바비를 받고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니면서 이 테러 받아봐요. 수년간 수십만 명, 수백만 명한테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누가 전 세계에서 다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받고 있는데 이거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그 알바비를 누가 다 줍니까?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노란 조끼 입고 어르신들 왜 청소하죠? 그 시청구청의 정책이죠. 노란 조끼 입고 청소하면은 통장으로 돈 입금되죠. 그런 식으로 입금이 돼요. 자살방지원들한테. 응? 그리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테러범을 규정해서 국민들을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테러범을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 그래서 자살방지원들 긴급 자살방지원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눠가져요.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보험사기, 이은혜 사건처럼 보험 들고 죽이고 구하라처럼 죽여놓고 금고 털어 가고. 응? 그리고 국가에는 국회의원들한테는 수수료만 주게 돼 있어요. 그 법안에. 응? 그렇게 해서 나눠가고 국민들 죽이고 나눠가고 재산 빼앗고 그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보십시오. 전부 공무원들이 연루됐잖아요. 뉴스 보면. 중국에서 하는 거라고 전부 발표했었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중국 사람들입니까? 각 국가가 하는 거예요. 무슨 공산당이 한다 그래요. 공산당이 학생들이 이거 하고 직장인들이 다 이거 다 당하고 가족들한테도 당하면서 공산당이 한다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망상병 코드가 매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인되지 않은 얘기. 네? 자,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하는 거는
전 국민 80% 이상이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순수한 피해자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20% 정도는. 알려고 하면은 가족한테 물어봐요. 응?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뭐 그런 단계도 아니죠. 전부 제 자료를 수년간 보시고, 심리치료, 외부치료 한다는 자료 다 보시고, 피해자들이 전부 코드까지 확인했고, 정신건복지센터에 코드 매겨진 거, 심리치료, 외부치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다 들으셨고, 예? 정신질환 코드까지 다 매겨진 거, F코드 매겨진 거 다 확인하셨고, 또 가족들이 전부 이거 가족들한테 당하신다는 분들은 가족들이 자살방지원 긴급드민 거 다 확인하셨고, 진실이죠. 이게 진실이죠.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접하고이라는 단어 쓰시지 마시고, 자살방지원 긴급대응팀들이 하는 정신건복지센터에서는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들이 편집 망상병 코드를 못 매기고, 정신건강의사회 복지센터는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걸 듣고서 코드를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핸드폰하고 컴퓨터를 감시하고, 이 집 외부에다가 BCI 장비, 생각을 읽는 뇌 인터페이스 기술, 그 장비까지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 생각까지도 읽고,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도 올렸잖아요. BCI 기술. 정부 자료예요. 공식적인 자료. 저는 공식적인 자료만 얘기하는 거예요. WHO에서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오니까 복지센터들에게, 국민들 생각을 읽는 우울증 및 조현병 등 온갖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BCI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올렸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 피해자들이 박정은 씨에게는 수년간 수많은 영상으로 보고 했는데 단 한 가지도 틀린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머리통에다 살인께서 어마어마했습니다. 맞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머리에다 쏘는 거 이렇게 닦는 것도, 피해자들이 제 영상을 보고 이 진실을 모두 알면 안 되니까 피해자들한테 정신건복지센터에서 문자가 가는 거예요. PC팀, SNS팀 자살방지원자 시켜서, 박정환 씨 자료 보지 마라, 영상 보지 마라, 자해하는 거다. 무슨 자해를 합니까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해하는 거죠. 국민들을 죽이고 치료라는 법,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요. 치료제가 없으니까 화학무기로, 집단괴롭히고 국민들을 시켜서 죽이는 거고, 그들이 21세기 의료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한다라는 건 자신들이 자해를 하는 거죠. 그게 자해예요. 자타에게를 가는지. 이 짓을 했는데 코로나 양성 환자 3,400만 명에 무증상 환자 그의 3배로 모두 등록이 됐어요. 전 국민이. 이게 자해예요. 그게 자해지. 이들이 외부 치료기 쏜 거 화학무기 닦는 게 머리통에다 계속 쏴가지고 닦는데 이게 무슨 자해입니까? 네? 이게 자해예요 이게? 머리통에다 계속 쏘는 거리 닦는 게? 참나. 이게 자해고 자신들이 하는 거는 치료면은, 그건 심각한 사이코패스죠. 자신들이 화학무기 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닦는 거를 자해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국민들을 코로나 방역이라고 인간 살처분을, 화학무기를 집단 괴롭힘으로 화학무기로 살처분을 하고 앉았고, 21세기 의료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자신들이 자해하고 자타에게를 가는 일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하나도 막지 못해서 전 국민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됐는데, 인류 역사상 그게 가장 큰 자해예요. 코로나는 자연재해지만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인재예요. 인재. 인재. 이게 자해예요. 인간들이 하는, 정신과 의사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자연재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인재예요. 코로나 양성 무증상으로 전부 등록이 돼가지고 화학무기 다 때려맞고 있어야 되는데 이태원 사건 150명 죽은 거 국회의원이 발표하잖아요. 마약하고 독약으로 죽였다. 150명. 마약 펜타민, 우울증 치료제, 독약 청산가리 제 머리통에다 지금 쏘는 거. 금연 치료제. 예? 그게 자해죠. 저 지금 몰골을 보세요. 단 몇십 분 만에 지금 어떻게 몰골이 변해가나. 이게 신경작용제의 무서움이에요. 얼굴 눈도 못 뜰 정도로 계속 때려붙는데 온몸에다 여기다 머리통에다 계속 때려붙는 거예요. 좌우 뇌에다. 경련제 쏘고. 운에는 좌쪽에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요. 좌뇌는 오른쪽에 몸을 움직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좌쪽하고 왼쪽하고 오른쪽을 정확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상가리로. 온몸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축 처지게 만들어. 그냥 널브러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거 보십시오. 정신 차리기 위해서 담배를 한 대 피려고 손에 쥐고서 머리 좌우 닦느냐고 지금 담배에 불을 못 붙이고 있어요.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지금. 머리 닦으면 얼굴에 쏘고, 얼굴 닦으면 팔뚝에 쏘고, 다리에는 계속 쏘고 있고 몸에는. 네, 너무 길어집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록할게요.